보자. 인문예술 1번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근데 인문예술 1번을 왜 안 골라왔을지 좀 궁금했어. 쌤은 1번? 그런가 보다. 어제 수업 준비하려고 읽었는데 왜 아무도 인문예술 1번은 고르지 않았지? 라는 좀 궁금함이 좀 들었거든. 우리가 인문예술을 몇 번 수업했냐면 6번이랑 3번 수업했어. 근데 나는 6번, 3번보다 난 이게 훨씬 더 조금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 지문이 어려운 이유는 예시가 없어. 예시가 딱 한 번 나와. 그래서 이 지문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하이데거 자체가 철학을 위해서 본인 용어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 용어에 대한 것들도 좀 잡기가 좀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이데거가 싸운 사람이 너무 많아. 그치? 그래서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선생님이랑 오늘 천천히 해볼게요. 이거 다 이해하고 가야 돼 오늘. 알겠지? 1문단. 이거 수업 이해했어요? 손 들어봐. 우리 현수 바라보고 할게요. 보자 얘들아. 아니야 이거 진짜 오늘 할 수 있어. 잘 쫓아와 얘들아. 알겠죠? 근데 나간 건 다 나간 것 같은데 진도를? 이게 아마 제일 첫 수업이어가지고 그치? 오케이. 자, 유물론은 세상의 본질이 물질이고 감각하는 대상뿐만이 아니라 의식이나 정신 같은 것들도 객관적인 물질의 산물이라고 보는 입장을 말한다. 잠깐만 있어봐. 제일 첫 번째 분홍색이 나왔어. 1번 무슨 론? 유물론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들아. 물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얘네는 온리 물질만 얘기하는 친구들이야. 그래서 실제로 읽어보면 세상의 본질이 뭐다? 물질이다. 근데 그 세상의 본질이 물질인데 디테일한 종류를 조금 줬지. 첫 번째, 감각하는 대상. 자, 요 말들 좀 이제 익숙해지자. 우리 인문지문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익숙해질 용어거든. 감각하는 대상이라는 게 뭐야? 감각이잖아. 내가 예를 들면 책상을 뭐 했지? 봤지? 그걸 우리는 감각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그 감각하는 대상, 물질이 아니야. 물질이지. 야, 이거 우리 기본적이잖아, 우리는. 이건 상식적이잖아. 근데 두 번째, 여기가 조금 이상하지. 의식이나 정신도 뭐라고 얘들아? 물질이래. 야, 우리는 의식이나 정신은 약간 물질적이라고 생각해? 아니면 추상적이라고 생각해? 좀 추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일반 상식인데 여기서부터가 약간 조금 애매한데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아. 이 지문이 좋은 게 이거 배우고 나면 이게 왜 1번 지문인지 알 것 같아. 이 철학에 약간 그 기조가 많이 깔려 있어. 요거 알아두면 이걸 기조로 삼은 다른 철학자들이 나와서 기출화됐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들의 시선을 좀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오히려 오늘 이게 1번 지문인 게 좋은 것 같아. 자, 다시. 유물론은 세상의 본질이 다 물질이고 감각하는 대상 당연히 물질이지. 근데 의식이나 정신도 왜 물질이라고 하냐면 얘들아 너희 생각해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 뭘 먹었어. 그게 맛있어. 근데 얘들아 그거 맛있다고 우리가 느낀 거지. 그럼 그 맛있는 사과는 당연히 물질적인 거라고 아는데 그 사과를 먹어서 내가 맛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물질적이야, 정신적이야? 우린 정신적이라고 생각하지. 근데 그 정신적인 것도 왜 물질이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정신적으로 우리가 사과를 먹었을 때 와, 달콤하고 맛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그걸 생각하게 하는 이 머릿속을 한번 생각해봐. 이 머릿속에서 무슨 작용이 일어나지? 어떤 신경작용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뇌에서 어떤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오고 어떤 물질이 나와서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맛있다 하고 생각하고 의식하는 것조차 어떻게 보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물질적 작용이라는 거야, 얘들아.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요 분홍색은 다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분홍색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유물론은 세상의 본질은 다 뭐다? 물질이다. 그 물질 안에는 모두 다 포함되는 거야, 얘들아. 당연히 우리가 감각하는 대상, 요거는 기본적이었고, 근데 뭐까지? 정신과 의식까지 이거 다 물질적인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요 유물론 애들이야. 알겠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한편 주관적 관념 파란색 갈게요. 주관적 관념론은 아마도 이름만 봐도 어때요? 이건 물질적인 거에 포커스를 맞춘 애가 아닌 거야. 딱 관념적인 거, 추상적인 거에 포커스를 맞췄네. 세상의 모든 것은 정신이고 외부 세계는 인간의 의식 속에만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을 말한다. 여기서 또 막힐 수가 있어요, 얘들아. 유물론 나왔고 뭐가 나왔어요? 관념론이 나왔어. 여기는 세상의 본질을 뭐로 봤어요, 얘들아?
정신적인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오케이, 정신적인 거는 당연히 정신적인 거지, 관념적인 거지. 근데 뭐까지? 외부 대상도 이거는 관념적인 거야 라고 얘기했거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외부 대상을, 이걸 객관적이라, 이것도 사실 철학에서 진짜 많이 다뤄지고 작년 수특에서도 너무 많이 나왔던 건데, 너 잘 봐. 깨끗한 종이 없나? 그냥 이게 흰색 종이라. 자, 여기 무슨 색이야 얘들아? 이게 흰색이지. 흰색이고 이거는 뭐야? 외부 대상이지. 이 외부 대상을 너희가 지금 뭐 했어? 지각했지. 이해됐어? 또는 감각한 거야. 이게 감각하는 외부 대상이거든? 근데 지금 니네 이거 무슨 색으로 봤어? 흰색으로 봤지? 근데 만약에 여기 우리 생각을 해보자. 여기가 깜깜한데 빨간 조명이 촥 비쳤어. 너희 이거 다 무슨 색으로 감각할 거야? 빨간색으로 감각할 거지. 그럼 너희는 이거 무슨 종이라고 생각하지? 이 외부 대상은 빨간 종이라고 감각할 거야. 근데 보통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우리가 감각하는 것을 다 100% 믿거든? 나 어제 진짜 고학원에서 빨간 종이 봤어 라고 하는데 이거 빨간 종이었어? 이거 무슨 종이야? 하얀 종이지. 그럼 그 니네가 감각한 외부 대상인 빨간 종이는 어디에만 있었던 거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게 원래 그 철학 사조에 다 깔려 있는 거야.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항상 이런 게 나와 얘들아. 그래서 요 말 지금 다 이해될 것 같아요. 다시 파란색 읽어볼게요. 주관적인 관념론이라는 건 세상의 본질은 다 정신이야. 근데 이 외부 세계도 어디에만 존재해? 빨간 종이는 어디에만 존재했던 거야? 니네 의식 속에만 존재한 거야 얘들아. 요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얘들아? 선생님 이거는 조금 결이 안 맞는 이야기였는데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조금 끼워 넣어서 얘기하기로 했어. 원래 이거에 대한 다른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 나무 쓰러지는 소리 아니 혹시? 어떤 큰 숲에 나무가 꽝 쓰러져. 이거는 실제로 있는 거예요 얘들아. 근데 큰 나무가 쓰러져. 소리가 날까 안 날까? 나겠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근데 소리는 안 난다야. 소리는 안 났고 그 나무도 애초에 없었어. 그 큰 나무가 있었고 쓰러졌다라는 건 니네 지금 의식 속에서만 일어난 거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거든 원래는. 근데 요렇게 이해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내가 지금 하얀 종이 빨간 종이로 이야기를 한 거. 봐봐. 지금 봐봐. 짝 갸우뚱한단 말이야. 우리 그 수준이 안 돼 우리는. 나도 안 돼. 이거 몇 번 수업해서 아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준에서 조금 이해해 보려면 그 나무 이야기보다는 흰 종이 빨간 종이가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조금 다른 건데 우겨 넣은 거야 얘들아. 이해는 됐니? 어쨌든 자 다시 정리할게요. 자 유물론은 모든 게 다 물질이야. 우리가 정신마저도 물질이야. 관념론은 모든 게 다 정신인데 우리가 감각하는 외부 대상도 다 실제로는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니네 마음속에 있는 빨간 종이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 주인공은 나가지도 않았어요 얘들아. 우리 노란색 하이데거가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이 사람도 분석 철학의 완전 아부지. 살짝 연결을 짓자면 이 하이데거의 스승이 후설이야. 후설 너희 모를까? 자 큰일 났어. 우리 개념 파트 지문 2번에 후설 이야기가 잔뜩 깔려있어. 니네 망했어. 자 나 요번 주에 송천 수업에서 개념 그 파트 수업 하거든요. 영상 봐야겠어 안 봐야겠어? 니네가 영상을 잘 보면 내가 굳이 토요일을 부르지 않을게. 근데 이거 안 보는 것 같은데 하면 토요일을 개념 수업할 때 부를 거야. 나 요즘 당분간 송천은 개념 파트만 수업할 수 있거든. 학원 2번 오기 싫으면 잘 봐요. 알겠죠? 자 어쨌든 간에 선생님이랑 계속해서 이제 하이데거 나가보도록 할게요. 후설을 몰라. 자 하이데거는 두 입장을 모두 거부하였다. 지금 2개를 말해놓고 원래는 둘 중에 하나를 따라가야 되는데 하이데거가 지금 어떻게 했대요? 이 두 입장을 모두 다 비판했대. 하이데거라고 쓸게요 그냥. 자, 이 두 입장을 비판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비판했는지 각각 한번 이해를 해보자. 하이데거는 두 입장을 거부했는데 그는 유물론이 인간을 다른 대상들과 마찬가지로 물질적 대상에 잠시만 여기 추가해야겠네. 정신의식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인간도 물질이야. 그죠? 마치 우리도 다 물질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죠? 여기까지는 이해될 것 같아. 오케이. 하이데거는 그 유물론이 인간을 다른 대상들과 마찬가지로 물질적 대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비판하며 인간은 자신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대상과 다르다라고 보았다.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하이데거가 유물론에서 깐 게 지금 뭐니? 하이데거는 우리 빨간색으로 한번 써볼까요, 얘들아? 자, 여기에서 뭘 비판했어요? 우리 인간은 물질이긴 물질인데 다른 대상과는 어떻다?
다르다라고 말한 게 지금 하이데거야. 하이데거 후기는 선생님이 지금 다 빨간색으로 좀 체크하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것도 되게 좀 이해가 될 것 같아. 괄호 1번 부분도. 그치? 아니, 얘도 물질이야. 나도 물질이야. 맞잖아? 근데 그 중에서도 얘랑 나는 어떤 물질이야? 좀 다른 물질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괄호 1번입니다. 왜? 인간은 자신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나는 이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다를 조금 말을 바꿔가지고 인간은 자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 그지? 우리 다 너희 지금 살아있으면서 무슨 생각해? 내일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언젠간 죽을 거라는 걸 다 무의식 중에 알고 있어, 안 알고 있어? 알고 있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요 일반적인 다른 물질이랑은 우리 인간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파란색 바로 나가볼게요. 세계 속에 있는 사물의 의미와 세계가 분리된 인간에 의해서 어떻게 구성하는지 탐구하는 주관적 관념론의 의견이 조금 추가됐어요, 얘들아. 주관적 관념론 의견 추가해볼까? 지금 뭐라고 했지? 파란색 물결 표시에서. 괄호 천천히 읽어볼게요. 세계 속에 있는 사물이 있고 세계와 분리된 인간에 의해 구성된다라 그랬는데 이거 잘 봐. 관념론은 세상의 본질은 다 정신이라 그랬지?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자. 우리 인간이 있어. 우리 인간이 뭘 봤지 아까 전에? 종이를 봤어. 종이를 뭐 했다라고 얘기했지 우리가? 감각한 거야. 근데 관념론의 말에 따르면 이 종이를 우리가 감각했다라고 표현하지만 이 마음속에 무슨 종이? 이거 아까 무슨 종이었지? 흰색 종이었지, 그치? 근데 우리 마음속에 지금 무슨 종이 있어? 빨간 종이 있지, 얘들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가 흰 종이를 마음속으로 빨갛다고 의식한 거거든, 얘들아. 이해되니? 그럼 이렇게 따지면 이게 무슨 말이냐? 아하, 이거는 우리가 감각하고 의식하는 어떤 세계? 외부 세계. 이해됐어요? 근데 우리는 이 외부 세계와 어떻게 돼 있니, 얘들아? 분리돼서 우리가 이걸 의식하는 거야. 이게 지금 괄호 부분이야, 얘들아. 자, 물결 표시 다시 읽어볼게요. 세계 속에 있는 사물의 의미. 오케이, 알았어. 요 거대한 외부 세계가 있는 거야. 이 외부 세계에 흰종이도 있고요. 사과도 있고요. 사탕도 있고 여러 가지 외부 세계의 물질들이 있는 거야. 이 우리는 외부 세계와는 어떻게 돼 있다? 분리돼 있고요. 이 친구들은 외부 세계 안에 있는 존재구나 라고 한 게 지금 누구야? 관념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알겠지? 관념론. 잘 쫓아오고 있어요? 우리 그 히터 좀 끌까? 자, 할게요. 계속해서. 파란색, 봐봐. 이거 잘 이해해야 돼. 왠지 알아? 얘들아, 이거 한 번만 잘 이해하면 진짜 밑에서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해. 우리 딱 약속할게, 내가. 1, 2문단까지만 어려워. 1, 2문단만 참아. 자, 읽어볼게요. 세계 속에 있는 사물의 의미가 세계와 분리된 인간에 의해서 어떻게 구성되는지 해석할 수 있지? 우리는 얘가 흰 종이었는데 어떻게 구성했지 이거를? 빨간색이분하고 구성을 한 거야, 얘들아. 이해됐니? 계속 읽어볼게요. 이렇게 탐구한 주관적 관념론에 대해서 사물의 의미가 우리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 누구의 의견이야? 이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지금 누구의 의견이야? 하이데거인 거야, 얘들아. 문장 잘 보고 있어? 지금 괄호 부분은 다 관념론 입장 파란색 괄호 부분이야. 그것에 대해 이 괄호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며 이해됐니? 괜찮니? 자, 3번 읽어볼게요. 인간이 사물을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누구의 의견이야? 관념론. 근데 거기다 그 괄호 부분 뒤에 다 뭐라고 나와있어? 그거 아니고 그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지금. 약간 구조 보이니, 얘들아? 그거 아니고 그거 아니야. 그럼 대체 하이데거가 말하는 건 뭐냐? 까만색 괄호 1번. 사물이 존재하는 방식에 주목해야 된다고 비판했다. 이 사물이 존재하는 방식에 대해서 선생님이 살짝만 얘기를 할게요. 이 하이데거가 왜 어렵냐면 용어를 자기 스타일로 바꿔서 말해서 그래, 얘들아. 세상의 모든 것들은 존재해. 그치? 그럼 이 존재하는 게 있고 이 존재자라는 게 있어. 이 존재자, 우리는 이 자자가 붙으면 이걸 다 막 사람처럼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잖아. 사람이든 이 외부 대상이든 물질이든 다 존재자야. 얘들아 봐봐. 이 책상은 존재자거든. 그러면 잘 봐. 이 책상이 뭐라고 얘들아? 존재자야. 그러면 존재는 무슨 뜻이냐면은 책상이 어떻게 존재해 있는데야. 책상은 어떻게 존재했지? 딱딱하게 갈색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얘들아. 이해되니? 이게 존재자가 존재한다라는 말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책상이 존재하는
방식, 여기다가 존재 방식이라고 읽는 게 조금 더 이 지문에 대한 이해가 빠를 것 같아, 얘들아. 이해됐니? 자, 다시 갈게요. 존재자는 거기 있는 개를 말하는 거야. 근데 존재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한 건데 상태를 얘기한다라고 생각하면 이 지문이 조금 이해가 돼, 얘들아. 그럼 다시 갈게요. 하이데거의 의견 말고 관념론의 의견은 이런 거였어. 외부 세계에 물질이 존재해. 근데 그 물질에 대해서 외부 세계와 분리된 우리 인간이 의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외부 세계는 우리 의식 속에서 다시 구성되는 거야. 이게 관념론의 의견이었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이데거는 뭐라 그랬어? 아니, 내가 봤을 때 있잖아. 이 존재자에 주목하지 말고 얘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가 자체를 우리가 좀 더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하이데거거든요. 까만 색깔로 다시 읽어볼게요. 사물이 존재하는 방식. 존재하는 방식이 뭐야? 존재야, 존재. 존재자가 존재하는 방식. 이해됐니? 자, 다시 갈게요. 존재하는 방식에 주목해야 된다고 비판했다. 사실 이거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 이런 거야. 이 책상이 존재하는 방식이라는 거는요. 사실 뭐냐면 쓸모야. 현수에게 있어서 이 책상은 어떻게 존재하는 거지? 공부할 때 앉아서 책을 올려놓는 용도로 이거를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야. 이 책상 자체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 얘들아. 이해됐니? 자, 계속해 볼게요. 이건 좀 스포였어요. 그렇게 비판하였다. 오케이, 알았어. 얘네가 이거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이데거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 이거 말고 너희는 너무 존재자한테 포커스를 맞춰줘야 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사물이 존재하는 방식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서 얘 거 비판한 거야, 얘들아. 이해되니?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잘 봐. 빨간색 물결 표시 중에 잘 봐. 괄호 4번. 인간이 사물의 의미를 지각하는 것. 얘들아 잘 봐. 파란 색깔 괄호 1, 2, 3, 4 보여요, 얘들아? 파란색 괄호 1, 2, 3, 4 다 관념론 의견이거든요. 관념론 의견 다 똑같은 말이야. 봐봐. 세계 속에 있는 사물이 세계와 분리된 인간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 자, 괄호 2번 읽어봐. 사물의 의미가 우리에 의해 구성되는 것. 인간이 사물을 인식하는 것. 인간이 사물의 의미를 지각하는 것. 얘들아 지금 파란색 괄호 부분만 보면 어때? 이게 왜 똑같은 말인지 이해돼, 얘들아? 이게 다 지금 누구의 의견이었어? 파란색 괄호 부분들이. 관념론의 의견이었어. 잠깐만, 내가 좀 다른 걸 들은 것 같은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 거기에 대해서 하이데거가 빨간색 물결 중요해. 세계 속에 함께 있는, 자, 다른 거 나왔지. 세계 속에 함께 있는 인간과 사물이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 오케이, 알았어. 지금 하이데거니까 빨간색으로 여기다가 오버랩 시켜보자, 얘들아. 요거 지금 관념론 의견이었지, 그치?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얘가 뭐라고 비판했냐면, 야, 외부 세계라, 우리가 외부 세계가 분리됐다 그랬잖아. 내가 봤을 때 분리된 거? 아니야. 우리는 여기 세계 안에 다 같이 있어. 여기에는 종이도 있고요. 여기에는 연필도 있고요. 여기에는 또 다른 예를 들면 음식도 있고요.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야. 그치? 우리는요. 자, 내가 아까 그랬지. 종이는 나한테 무슨 쓸모가 있지? 어떻게 존재하니, 쟤는? 종이는 나한테 어떻게 존재해? 필기할 때. 얘는 나한테 어떻게 존재하는 거야? 필기함으로써 존재하는 거야. 그럼 얘도 그러면 어떻게 존재하는 거야? 얘도, 그럼 하필 또 비슷한 걸 들었어, 얘를. 다른 거 뭘 들까, 얘들아? 자전거 들어볼까, 얘들아? 자전거는 너희한테 무슨 의미야? 교통수단? 예를 들면 학교 가는 거, 등교하는 수단? 사실 선생님이 이런 거 예를 들 때는요, 뒤에 있는 문제랑 연결돼서 예를 드는 경우도 많아요. 문제풀이가 빨라지니까요. 자, 민재 괜찮니? 자, 그 다음에 요 음식은 나한테 무슨 쓸모지, 얘들아? 나의 어떤 영양분을 충족해주는 거야. 그럼 잘 봐. 여기에 우리 이 같은 세계 안에 외부 물질들이 다 있어. 근데 그 외부 물질들과 나는 뭐 하고 있다? 관계 속에 같이 있는 거야, 얘들아.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자, 까만색 파트는 누구의 의견이었어? 관념론. 사람은 외부 세계랑 분리돼 있어. 우리가 이 사물을 구성하고 인식하고 지각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면 아니야. 하이데거. 우리는 사물과 관계 속에 같은 세계 안에 있어. 그래서 우리가 뭘 주목해야 돼? 그 사물이 빨갛냐 하얗냐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종이가 나한테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가, 그 존재자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다시 바꿔봐. 종이가 필기 용도로 있는구나, 필기 용도로 있다라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하이데거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그걸 말을 너무 어렵게 하는 거야. 우리는 존재자가 아니라 존재자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여기 방식이라는 말만 붙여도 조금 더 쉽죠, 이제. 이해됐니? 자, 다시 갈게요, 얘들아. 빨간색 물결 읽겠습니다. 세계 속에 함께 있는 인간과 사물은 어떻게 관계 맺는가에 따라서, 사실 이거 내가 스포할게. 어떻게 관계에다가 쓰세요. 쓸모 있느냐 없느냐라고 한번 해봐. 이게 도구거든.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쓸모 있느냐 없느냐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미리 스포했습니다. 세계 속에 함께 있는 인간과 사물이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 사물이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 와, 사물이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미리 이해해 볼까요? 앞에 봐. 이 종이 내가 뭐 하기 위해서 있는 거야? 필기하기 위해서 필기해야 되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거야. 근데 이 종이가 찢어졌어. 찢어지면 필기를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은 이거는 나와 관계 맺는 게 어떻게 됐어? 달라졌어. 이해됐니?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빨간색 다시 읽어볼게요. 빨간색 물결. 세계 속에 함께 존재하는 인간과 사물은 관계를 맺는 거야.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 근데 이 사물이 나랑 관계 맺을 때 그 용도로 쓰일 수 없다면 그 사물과 나의 관계는 달라지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니? 자, 계속할게요. 이거 뒤에 계속 반복될 거야. 계속할게요. 스몰 A 읽겠습니다. 감각되는 사물은 감각하는 나와 분리될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 야, 지금 이거 읽은 거 무슨 말이지? 방금 위에 물결 친 말이랑 똑같은 말 아니냐? 그지? 자, 그러면 스몰 A 읽었잖아. 너희 내가 독서 지문 할 때 어떻게 얘기했지? 문장에 밑줄 쳐져 있는 것들은 보통 어떻게 물어본다고? 적절한 거 물어본다고. 이런 거 주관식으로 풀어내지 않으면 오답에 걸릴 확률이 높다 그랬죠. 자, 지금 몇 번 문제로 가요? 스몰 A로 가겠습니다. 3번 문제 빨리 가봐. 요거 잘 이해했는지 잘 봐봐. 앞으로 이거 답은 체크 안 해줄까 봐. 지금 이걸 이해했느냐 안 했느냐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아씨, 다음부터 내가 이거 답 안 쓸게. 자, 가겠습니다. 얘들아, 3번의 정답 4번 바로 가봐. 인간이 사물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따라서 사물은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다. 방금 읽었던 빨간색 물결 아닙니까? 정답이 그래서 몇 번이야? 4번이야. 이거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돼야 된다. 지금 정신 차려야 돼. 이거 졸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1번 읽어볼까요? 외부 세계에 있는 객관적인 실체를, 야, 이거 지금 누가 할 법한 얘기야? 그렇지. 관념론 애들이 할 법한 얘기잖아. 그래서 선생님 파란색 칠해놓은 거야. 파란색이 우린 관념론이에요? 자, 그러면 2번 가볼게요. 주체가 바라보는 사물은 주체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이것도 맞지 않아요? 앞에 보세요. 이거 하얀 종이였는데 우리 뭐라고 정의했지? 빨간 종이. 이거 지금 관념론 얘기야, 얘들아. 이거 이제 말만 이렇게 다르게 서술해도 확실하게 본문이 이해되면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얘들아 3번 읽어봐. 존재자의 의미는 고정불변하는 것으로, 야, 존재자의 의미는 고정불변이 아니면은 변할 수 있어요? 변할 수 있고요. 주체와 무관해요? 아니면 주체와의 관계 속에서 달라져요? 주체와의 관계 속에서 달라지는 거야, 얘들아. 이거 다 이해되니, 얘들아? 자, 그 다음 5번 갈게요. 사물은 객관적으로 주어진 것과 감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나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요 5번은요, 객관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말을 나중에 선생님 조금 바꿀게. 이게 왜냐면 앞에 봐. 누군가에게는 종이가 존재하는 방식이 나랑은 다를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야, 얘들아. 이해됐니? 요거는 나중에 뒤에 가면 조금 더 보강이 될 거예요. 일시정지 한 번만 눌러볼래? 실체라는 거는 외부 물질이야. 외부 물질을 인간의 감각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 외부 물질을 감각으로 인식한다라고 해서 이거는 유물론 입장이라는 거지. 알겠죠? 우리는 이거를 눌러주세요. 이제 눌러주세요. 아니, 누르고 하고 있는데. 나 친절했어? 아, 순간 신경 쓰이네? 친절했어? 오케이. 안 끊겼었어? 언제 켰어? 할게요, 얘들아. 자, 일단은 이제 전 다시 깨고, 이거 중요하니까. 자, 우리 스몰 A까지는 이해됐습니까, 얘들아? 사실 그 스몰 A는요, 위에 있는 물결 이해했으면 그냥 당연히 따라오는 이야기였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2문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2문단까지만 힘드니까 조금 힘내요. 그는 디귿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인식하는 대상인 존재자를 주된 논제로 삼은 형 이상학자들. 잠깐만 있어봐. 여기서 벌써 우리는 스포 이미 당했었잖아, 얘들아. 형 이상학자 애들이 나왔어. 오케이. 아이고야, 많은 애들이 나와요. 요렇게 하고 또 하나 지금 누가 나오는 거예요? 형 이상학자 애들이 나오는 거야. 이 형 이상학자 애들이 뭐에 주목했는지 보자. 누구한테 주목했다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인식한, 야, 이제 이 말은 쉽지 않니? 경험하고 인식하는 누구? 대상인 누구? 아, 형 이상학 애들은
누구한테 포커스를 맞추는 거야? 얘네한테 포커스를 맞추네. 책상이 어떻게 여기 존재하는가가 아니라 책상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네. 그럼 야, 하이데거가 할 법한 말 벌써 생각해봐. 하이데거가 이거 또 비판할 거거든. 뭐라고 비판할까? 하이데거는 누구한테 포커스 맞춰야 된다? 아니야. 존재자 말고 존재하는 방식. 근데 이거 존재하는 방식이라고만 읽어도 되게 편해져요, 얘들아. 이해됐니? 여기에 포커스 맞춰야지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할 거야, 얘들아. 봐봐. 근데 그거 말을 어떻게 하는 하이데거스럽게 해서 어려운 거야. 자, 초록 색깔부터 읽을게요. 존재자를 주된 논제로 삼은 형 이상학자들을 비판하며 괄호 2번, 까만색 괄호 2번. 야, 내 필기 알지? 까만색 가로 1번과 까만색 가로 2번은 똑같은 말인 거야. 존재자의 드러남인 존재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다 똑같은 말 나왔지? 앞에 봐. 어디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존재. 이 존재를 다르게 뭐라고 했어요? 존재자가 드러남. 얘 어떻게 드러났다고? 내가 앉아서 공부하는 형태로 드러났다고. 이게 얘가 존재하는 방식이라고. 이 존재하는 방식, 존재자가 드러나는 걸 우리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존재. 말을 그렇게 하니까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요 까만색 가로 2번 이해됐어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이때 드러난다라는 말은 사물이 존재자로서 그렇게 있게 된다. 자, 우리는 다 이거 이해되지 이제. 그렇게 있게 된다. 뭐야? 내가 앉아서 공부할 수 있게 하는 상태로 있게 된 거야, 얘가. 그는 인간을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을 수 있는 존재인 현존재라고. 와, 야, 하이데거 다시 갈게요, 얘들아. 여기서 누가 등장했어? 존재자가 있고요. 존재하는 방식이 있으면 갑자기 누구? 인간에 대해서 말을 바꿔서 인간을 뭐라고 부른대요, 얘들아? 현존재라고 부른대요. 철학자들이 자주 하는 거야, 얘들아. 말 바꾸기. 왜냐면 자기가 뭔가를 얘기하려고 할 때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상식선에서의 그 고정관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끼어드는 걸 막는 거야.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하면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인간의 모든 특징들이 거기에 개입하거든. 근데 인간이라고 칭하지 않고 뭐라고 칭하는 거야? 현존재라고 칭하면 너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그 인간이라는 단어에 대해 알고 있던 일반적인 상식들이 어때요? 끼어들 틈이 없어. 그래서 말을 저렇게 자꾸 바꾸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자, 다시 갈게요, 얘들아. 우리 간단하게 요 지문을 통해서만 수업하면 우리가 인식하는 사물들은 다 존재자. 존재자가 드러난다라는 거는 존재하는 방식. 존재하는 방식을 두 글자로 줄이면 그냥 존재라고만 해서 이게 어려운 거고요. 자, 그런데 우리 하이데거 하나 더 있어. 인간을 뭐라고 부른다? 현존재라고 부른다. 자, 읽어볼게요. 현존재라고 칭하며 현존재만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을 제기할 수 있다. 이거 어디서 봤단 말이지, 얘들아. 빨간색 가로 1번. 인간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점에서 다른 대상과는 다르다. 자, 지금 빨간색 가로 2번. 현 존재만이 자신의 존재에 물음을 제기할 수 있다. 이해됐니? 자, 여기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물음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 이따 뒤에 가면 뭐랑 연결된다고? 우리는 우리만이 죽음을 인식할 수 있어. 아, 언젠간 죽겠지. 언젠간 죽을 거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 아, 열심히 여기 그래도 다 긍정회로네. 어차피 죽을 거? 이렇게 접근하지 않아서 좋네요, 얘들아. 자, 읽어볼게요. 가로 2번, 빨간색 가로 2번. 현 존재만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을 제기할 수 있다. 이거 되게, 자, 이거 다른 대상과는 다르다. 아까 나왔던 말이야. 다른 대상과는 왜 다른 거야, 얘들아? 누구만이? 현 존재만 뭐 할 수 있다, 얘들아?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럼 얘들아, 여기서 이거 중요해. 현 존재만이라고 얘기해. 니네가 인문지문을 문제화시켰을 때 제일 쉬운데 어렵게 생각하는 때가 언제냐면은 특칭과 전칭. 지금 특칭 나왔지. 누구만, 인간만. 그럼 되게 간단해. 나중에 현지에서 너희한테 하이데거 입장에서 봤을 때 개미도 의식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면 괜히 헷갈려. 근데 이제 저렇게 해버리면 쉽지. 근데 이거를 이렇게 얘기해주면 애들이 빠릿빠릿한데 이런 특징적인 걸 내가 안 집어주고 그냥 문제 풀라고 하면은 개미도. 그럼 얘들 개미도 해, 안 해? 개미는 안 하지. 그럼 좀 다음 선지 3번 선지 만들어 볼게. 3번 선지. 책상도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보았다. 당연히 아니지. 근데 이런 어려운 지문을 이해 못하면 괜히 그것도 헷갈린다니까. 아, 아까 개미는 안 되는데 책상은 되나? 왜 이거는 하이데거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상식을 자꾸 파괴해버리니까. 근데 그럴 때 전칭과 특칭을 조금만 생각하면 돼, 얘들아. 누구만 할 수 있다고? 현존재. 근데 학교 선생님들은 선지를 그렇게 만드는 거야. 개미 갖다 놓고, 아기 갖다 놓고, 책상도 갖다 놓는 거야.
괜히 헷갈려. 근데 이제 우리 헷갈리지 않을 수 있겠지, 얘들아. 이해됐어요? 인간만이 자기 존재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계속할게요, 얘들아. 괄호 3번 읽어볼까요, 얘들아? 존재 물음에 대한 탐구. 잠시만 있어봐. 우리 까만색 괄호 3번 나왔네. 까만색 괄호 3번은 누구랑 똑같은 얘기야? 까만색 가로 1번과 2번과 3번과 똑같은 얘기야, 얘들아. 어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는? 존재의 물음. 앞에 봐. 존재자가 아닌 존재하는 방식에 이게 우리가 문제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얘기야, 얘들아. 그래서 지금 까만색 가로 1번, 2번, 3번은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어요, 얘들아? 자, 그럼 잘 봐. 그러니까 봐봐. 이거랑 또 연결을 지어봐, 얘들아. 우리는 이 존재자애한테 관심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 이 존재자가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치? 이 어떤 관계라는 거는 뭐예요? 얘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가. 존재자가 드러나는 방식. 또는 여기 지금 괄호 3번의 말로 뭐예요? 존재 물음에 대한 탐구라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자, 그럼 여기다가 다시 써볼게요, 얘들아. 존재자가 드러난 또는 어떤 말로 나왔어요, 그게? 존재에 대한 물음. 이거는 그러니까 존재자랑은 다른 것들이야, 얘들아. 이해됐니, 여기까지? 네. 혜성이가 원래 안경을 쓰고 있었던가? 달달함의 힘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공부하고자 안경을 쓰셨어요. 자, 그럼 계속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어요, 얘들아? 자, 그럼 내가 한번 잘랐어. 한번 자르고, 와, 보라색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지, 얘들아. 근데 봐봐. 보라색 괄호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나오거든? 여기까지 다 무슨 말이라는 거지? 이거 그러면 괄호 1번만 잘 이해해야 하는데, 얘들아. 우리 이 보라색 괄호 1번 중요하니까 졸면 안 되겠지? 하이데거는 과거, 현재, 미래를 직선적으로 보지 않고 어디가 중요해? 상호 의존적이고 동시적인 것으로 보았다. 하나 해볼까? 그러면 하이데거랑 반대되는 의견을 한번 얘기해봐. 이걸 토대로 해서 하이데거랑 반대되는 의견을 생각해봐.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라는 시간의 흐름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야. 얘가 직선적인 것이고 얘네는 동시에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네. 근데 하이데거는 이거를 뭐라고 생각한 거야, 얘들아? 반대로 동시에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조금만 쉽게 얘기해보면 이거 그냥 여기다가 그냥 과거, 현재, 미래 써도 될 것 같아, 얘들아. 너무 복잡하니까 쓰진 않을게요. 여기다가 과거, 현재, 미래를 쓴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현재에만 존재해. 현수가 오늘 이렇게 반팔을 입은 데에는요, 저기 여태까지 지내온 시간의 흐름상 봤을 때, 이렇게 하면 내가 뭐 어떻더라, 저렇더라, 이런 데이터들이 있을 테고, 그래서 오늘날 현수가 이렇게 벗고 있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니? 이거 영상이 안 찍히면 되게 이상하게 되겠네. 이해돼요? 그럼 미래의 현수는 또 어떻게 할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또, 내 계절이 이렇거나, 또는 수업이 너무 졸리거나 하면 서서야겠다. 요렇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현재 존재함은 근데 이거 당연히 우리도 알고 있었던 거잖아, 그치? 살짝 느끼고 있었던 거잖아. 과거에 나도 있고 현재에 나도 있고 미래에 나도 있고 이렇게 따로 생각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이 복합돼 있다. 동시에 나는 거기에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해됐어요? 자, 괄호 1번 다시 갈게요. 과거, 현재, 미래를 직선적으로 보지 않고 상호 의존적이고 동시적인 것. 오케이, 알았어. 하이데거의 의견을 갈게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어떤 것이다? 동시적인 것이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이래요? 상호? 근데 이거는 우리 상식적으로도 좀 맞는 말이야. 그치? 이거 없이 뭐 어떻게 있겠어. 그치? 이게 있어야 또 이것도 있겠지. 그래서 우리 이거는 좀 상식적이었어요. 자, 그럼 이거를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 시간이라고 부를 거야, 얘들아. 알겠니? 지금부터 여태까지 했던 얘기들이 이것과 결합할 거야, 얘들아. 집중해. 똑같은 말이지만 자꾸 새로운 정보가 쓱쓱 끼어 들어갈 거야. 자, 괄호 2번. 존재를 시간과 관련지어서 설명하였다. 자, 존재를 시간과 관련지어서 설명해. 존재가 뭐지? 얘가 존재하는 방식. 이 존재하는 방식이 시간과 연관이 돼 있대. 그게 이제 무슨 소리인지 보자. 그는 존재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죠. 존재 방식이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가지 시간의 통합된 구조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괄호 3번. 존재자가 과거에 어떻게 존재 방식해왔는지, 이해됐어요? 어떻게 존재해왔는지, 현재 다른 존재자들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이해됐어요? 얘들아, 이 책상 하이데거스럽게 바꿔봐봐. 존재자, 이 자식들아. 자, 다시. 책상, 뭐야? 존재자. 이게 어떻게 존재해 왔는지가 뭐야?
존재자가 존재하는 거야. 근데 이 존재자가 존재하는 건 어디의 흐름 속에 있다? 시간의 흐름 속에 있다. 이거 한번 이해해보자, 얘들아. 이 책상은, 현수야, 너한테는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 거야? 앉아서 책을 펴놓을 수 있는 그렇게 관계로 존재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존재하면은 이 책상이 너의 형아들, 그치? 남동고 작년에 졸업한 형아들, 또는 앞으로 이 학원에 다닐, 또 미래에 들어올 남동고 2학년 후배들. 요 후배들이 요 후배들이 미래도 이렇게 쓸모로 쓸 수 있고, 그치? 근데 선배들은 가끔 여기에 떡볶이 먹기도 했고, 이해됐어요? 근데 그 형아들한테 이 책상이 어떻게 존재하는 방식인 거야? 음식을 먹는 수단으로 존재했네, 얘들아. 이해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이 책상의 쓸모, 그러니까 이 책상이 존재하는 방식은요,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같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거 생각하고 다시 한번 괄호 3번 읽어볼게요. 존재자가 과거에 어떤 방식으로 존재해 왔는지 이해됐어요? 현재 다른 존재자들과 어떤 관계 속에 현재 다른 존재? 보자. 맞아. 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앉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잠시 선생님이 강의할 때 뭔가 여기다가 준비물 같은 거 놓는 용도로 쓰고 있네? 이해됐어요? 보조 책상처럼 쓰고 있네? 요렇게. 나는 얘는 그런 관계인 거야. 얘는 나한테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계속해서 미래의 가능성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가 함께 엮이면서 이 존재자가 드러난다. 이해됐습니까? 그는 4번 또 똑같은 말이야. 존재를 시간 속에서 드러나는 사건이자 변화하는, 맞지? 변화하는 것이었지. 현수는 지금 현재 이 존재자를 어떤 방식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공부하는 곳. 하지만 나한테는 보조 책상. 하지만 저번 과거의 형아들은 어땠어요? 음식 먹는 책상. 요렇게 쓸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 속에 얘가 존재하는 방식이 이렇게 드러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 보라색들 이해됐습니까, 얘들아? 네. 자, 계속할게요. 그래서 그의 입장이 드러난다. 그의 입장은 여기서 하이데거죠? 그는 더 나아가서 이러한 시간 구조 속에서 현 존재자, 드디어 나오는 현 존재자는 뭐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인식을 통해 존재자에 대한 물음에 삶의 유한성과 관련지어서 이해하게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존재자만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근데 그 의문이 무슨 의문이야? 삶의 유한성. 삶의 유한성이 왜 생겼어요? 죽음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으니까. 이해됐니, 얘들아? 자, 그러면 다시 여기다 정리해볼게요, 얘들아.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어. 아하! 앞에 봅니다. 빨간색. 어디 갔어요? 요거. 하이데거는 야 존재자 말고 존재하는 방식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라고 얘기했었죠 아까. 근데 이 존재자가 드러나고 이 존재하는 것에 대한 물음은 어디 속에 존재한다? 시간 속에 존재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시간 속에서 과거에는 얘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했는지, 지금은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존재할 것인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인간만이 뭘 던질 수 있다? 물음을 던질 수 있다. 이해됐어요? 왜? 인간은 죽음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정리됩니까, 얘들아? 여기까지가 어려워요. 알겠니? 자, 근데 그렇게 읽는 도중에 우리가 기역과 니은과 디귿을 한번 읽어봤거든요. 자, 기역이 뭐였는지 다시 한번 할게요. 기역 이건 뭐 아까 처음에 얘기한 거라서 이해되죠? 이거 유물론. 니은이 뭐였어요? 관념론. 그 다음에 우리 디귿은 뭐였지?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인식한 대상이 누구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췄다? 존재자에 대해서. 자, 기역, 니은, 디귿을 한번 여기다가 좀 써볼까요? 얘가 기역이었고요. 얘가 니은이었고요. 얘가 디귿이었네요. 맞나요? 자, 우리 그 기역, 니은, 디귿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했는지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자, 우리 어디로 가나요, 얘들아? 1번 문제 가겠습니다. 1번 문제. 기역은 인간을 다른 대상들과 마찬가지로 물질적 대상으로 여겼다. 이거 맞아, 아니야? 맞지? 그래서 문제 봐봐. 하이데거가 이것을 비판한 이유. 야, 그럼 발문을 어떻게 읽는 게 편했다는 거야? 하이데거가 저 기역, 니은, 디귿을 깐 이유를 찾아라라는 게 발문이었지. 그럼 너희는 뭘 찾아야 되는 거야? 기역의, 니은의, 디귿의 의견이 똑바로 적혀져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이데거가 깠기 때문에, 얘들아. 이해됐니? 그럼 기역이 얘기할 법했어, 안 했어? 이거 얘기할 법한 거 맞죠? 하이데거가 싫어하는 거 맞지, 얘들아? 이해됐어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 누구만. 현 존재는 다른 대상과 다르다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갈게요. 니은은 사물의 의미가 세 개가 분리된 인간에 의해서 구성된다고. 맞지? 이거 까만색 보면 되네요, 얘들아. 사물이 있으면 그것과 분리된 인간이 이거를 지각한다라고 얘기했어. 하지만 하이데거는 뭐라고 얘기했지? 우리는 같은 관계 속에 있어 라고 얘기를 했지.
이해됐니? 자, 2번도 맞고요. 자, 3번. 존재자의 드러남. 얘들아, 존재자의 드러남 이거 말 바꿔봐 뭐야? 사물이 존재하는 방식. 이 사물이 존재하는 방식이 아닌 존재자한테 포커스를 맞췄다. 이거 누구야? 형이상학적인 애들 이야기. 이해됐나요? 그러면 기업과 니은과 디귿 다 해결이 됐습니다. 이거 잘 들리니 얘들아 머릿속에? 머릿속에 잘 들리면 지금까지 잘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쉬워. 3문당 할 거야. 이 모든 것들은 이걸 하기 위함이야, 얘들아. 3번 갈게요. 그는 존재자를, 아우, 얘들아, 새로운 색깔이 나왔어. 주황색이 나온 이유는 뭐예요? 또 다른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자, 주황색. 존재자의 시간과 동떨어진 채로 있는 정적인 실체로 간주하고 이를 분석하려고 한 전통 철학. 자, 서양 전통 철학은 뭐라고? 존재자를 뭐랑 동떨어져 있다고 봤다? 간단하네. 여기 까만색으로 한번 해볼까, 얘들아? 이번에는 누가 나왔어요? 까만색이 잘 나오던 게 있었는데? 보자. 그러니까 이 시간은 뭐랑 동떨어져 있는 것이다. 존재자를, 오케이. 시간과 존재자가 떨어져. 분리라고 쓸까요, 그냥? 분리된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누구의 의견이었어요? 서양 전통 철학자들의 이야기였네요. 또 새로운 의견이니까 똑같은 표시로 이렇게 네모 해놓을게요. 자, 다시 존재자를 시간과 동떨어진 채로 있는 정적인 실체. 오케이. 잘 생각해. 존재가 아니라 존재자다. 알겠지? 그리고 이걸 어떤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정적인 거야 라고 지금 다 키워드 잡았어, 얘들아. 자, 그럼 여기다 대해서 또 비판을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현 존재에게 도구로서 쓰일 수 있는 존재자는 현 존재와 똑같은 말이지. 물결 표시. 빨간색 물결과 빨간색 물결은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1문단의 빨간색 물결 한 번만 읽어볼까요? 세계 속에 함께 속해 있는 인간과 사물은 관계 맺는 것에 따라서 사물이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 요거 알고 있죠? 자, 그럼 요거 빨간색 물결 읽어. 3문단의 물결. 존재자는 현 존재와 관계 맺는 방식에 따라서 손 안에 있음 또는 눈앞에 있음으로 달라진다. 이거 용어만 어려운 거야, 얘들아. 자, 다시 갈게요. 그럼 이런 거다. 요걸로 돌아가 봐. 아까 전에 그랬잖아. 이게 빨간색 물결 부분 아니었어요? 이 사물들이 우리랑 관계하는 거에 따라서 이 사물이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대. 이해됐니? 그럼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잖아. 이 흰 종이가 나한테는 지금 어떤 의미로 존재하는 거지? 존재하는 방식. 필기 용도로 존재하는 거야. 필기하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거야. 근데 이 종이가 찢어지면 어떻게 한다 그랬지? 더 이상 쓸모가 없다 그랬지. 그럼 뭐야? 아까는 쓸모 있는 걸로 관계를 맺었지만 지금은 쓸모 없는 걸로 관계를 맺은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돼. 앞에 보세요. 이거 하이데거의 의견이니까요. 빨간색으로 적겠습니다. 쓸모가 있는 것과 쓸모가 없는 것이 있대, 얘들아. 근데 그 쓸모 있는 게 거기 지금 말 회색깔 볼게요. 뭐에 있음? 손 안에 있음. 쓸모가 없는 게 눈 앞에 있음. 요렇게 매칭시키면 이거 다 이해돼. 됐니? 그럼 자, 내가 물어볼게, 얘들아. 저 종이는 나에게 있어서 필기함으로써 존재하는 방식이야. 그럼 이거는 눈앞에 있는 거야? 손 안에 있는 거야? 손 안에 있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은 거야. 근데 저 종이가 찢어졌어. 그래서 더 이상 그 종이에다가 내가 필기를 못해서 그 종이가 아이고 이거 두께가 이렇게 얇았었네 하면서 그 종이의 재질이나 그 종이의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보고 있어. 그럼 이건 나한테 필기로서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아니지. 그럼 이건 손 안에 있는 거 아니면 내 눈앞에 있는 거야? 찢어진 종이가 눈앞에 있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것만 하면 돼요. 이거를 우리 본문에서는 망치로 얘기합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회색깔, 손 안에 있음, 빨간 색깔, 눈앞에 있음으로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전자는 사물이, 자, 이것도 문장 봐봐요. 회색만 읽어봐. 사물이 특정한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현 존재자에게 사용되는 것. 됐니? 빨간색만 읽어봐. 사물이 객관적인 대상으로 인식되는 것.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러면 그 괄호 부분 읽어봐. 뭐뭐가 아니라 라고 나와 있는 거야. 그 아니라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다른 대상의 특징이 되겠네요. 괄호 부분은. 자, 객관화된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은 채. 오케이. 그럼 얘들아, 요 문장으로 니네가 잡을 수 있는 정보. 이제 선생님들은 이런 식으로 현지를 만드시는 거야. 사물이 객관화된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은 채. 그럼 얘들아, 객관화된 대상으로 인식한다라는 거 앞에 봐. 객관화된 대상으로 인식한다라는 건
손 안에 있는 거야? 눈앞에 있는 거야? 누나. 그렇지. 이렇게 이해해야 돼. 자,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는 방식이 선지로 다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야.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해됐어요? 요 문장 갖다가도 얼마든지 말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지. 다시 갈게요. 오케이. 눈앞에 있다라는 건 어떻게 존재한다라는 거다, 얘들아? 객관적인 대상. 뭐야? 맞니? 객관화된. 객관화된 대상으로 존재한다라는 거. 그럼 얘들아, 다른 괄호 읽어봐. 사물이 도구적 맥락에서 벗어나 라고 돼 있잖아, 얘들아. 그럼 도구적 맥락은 눈앞에 있는 거야? 손 안에 있는 거야? 누나. 그렇지. 얘는 도구적 맥락. 이렇게 정보 쌓아가야 돼요. 알겠죠? 자, 계속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너희가 이해 못했을까봐 드디어 이 지문에서 가장 친절한 부분. 얘가 나옵니다, 얘들아. 얘 가겠습니다. 망치를 예로 들어 설명을 했다. 우리 이거 이미 알아. 우리는 회색깔, 망치로 못을 박을 때, 이걸 앞에 봐. 망치로 못을 박는 거. 손 안에 있는 거야, 눈앞에 있는 거야? 손 안에 있는 거야, 얘들아. 근데 망치로 못을 막 박다가, 망치가 날라갔어. 그 쇠 부분이 날라갔어. 그럼 이거 더 이상 못 박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리고 난 순간 어떻게 돼? 보지. 이건 손 안에 있는 거야, 눈앞에 있는 거야? 눈앞에 있는 거야, 얘들아.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여기다가 이제 조금 더 내용이 있다 더 들어갈 거야. 알겠죠? 자, 여기까지 잘 쫓아오고 있어요, 얘들아. 함께함이 좀 느껴지네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우리는 망치로 못을 박을 때 망치라는 도구를 객관화된 대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못을 박는 행위에 집중한다. 못을 박는 행위? 말 바꿔봐. 앞에 봐. 못을 박는 행위는 이 존재자가 존재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지. 네. 말을 다시 바꿔볼까? 망치가 나에게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 거야? 못을 박음으로써 존재하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요렇게 말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계속해 볼게요. 그래서 이는 망치가 손 안에 있으므로 현 존재와의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때 망치는 현 존재자에게 쓸모가 있는 도구적 맥락이다. 한편 망치가 부러져서 못 쓰게 되면 망치는 쓸모 있는 도구가 아닌 인식의 대상이 되어서 눈앞에 있으므로 현 존재자와의 관계를 맺게 된다. 도구로 쓰이는 존재자, 즉 도구적 존재자가 도구로서 기능하지 못하게 되면 존재자와 현 존재자의 관계가 달라져. 얘들아, 빨간색 물결 다 똑같은 말을 했지. 아까 빨간색 물결 제일 첫 번째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 앞에 봐. 우리는 이 세계와 관계 속에 있다 그랬어. 근데 그 관계 속에 있을 때 이 친구가 더 이상 종이의 기능을 못하면 이 친구와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야?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 존재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야. 이게 왜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하는지 설명해봐. 나와의 관계 맺는 방식이 달라지면. 그 관계 맺는 방식이라는 게 뭐예요? 눈앞에, 손 안에 있느냐? 눈앞에 있느냐? 얘들아, 1문단부터 내용 다 연결돼야 돼. 이해됐어요? 자, 계속해 보겠습니다. 빨간색 물결부터 읽을게요. 도구적 존재자가 얘들아, 도구적 존재자가 누구야? 여기 본문에서. 망치. 요렇게 이해해야 된다. 알겠지? 자, 도구적 존재자가 도구로서 기능하지 못하게 됐다라고 얘기했네. 그럼 뭐야? 눈앞에 있는 사물이 돼버린 거지. 그치? 이해됐어요? 오케이. 존재자와 현 존재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하이데거는 전통 철학이 사물을 눈앞에 있음으로만 부르겠다. 오케이, 알았어. 아까 전에 이 서양의 전통 철학은요, 존재자와 이 시간을 분리했다 그랬지, 그치? 근데 우리 얘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그랬어, 얘들아. 이게 과거, 현재, 미래 속에 이 망치의 쓸모는요,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못을 박는, 그렇게 나랑 관계를 맺을 거야. 이걸로 나는 못을 박아왔고 지금도 박고 있고 앞으로도 박을 거니까. 그래서 시간 속에 존재하는 거야, 얘들아. 이 존재자가 드러나는 방식은. 이해됐니? 근데 여기서 이게 망가져버리면 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눈앞에 있는 것이라고. 이해됐어요? 요렇게. 그래서 전통 철학이 사물을 눈앞에 있음으로만 보려고 했다. 오케이, 전통 철학 가겠습니다. 자, 전통 철학은 어떻게 했다? 사물을 볼 때 어떻게만 보려고 한다. 까만색 이게 요렇게만 보려고 했다. 왜? 그러면 하이데거는 뭐야? 이렇게 관계를 맺어야 한다. 하지만 관계가 틀어지면 이 사물은 또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물이 존재하는 방식이 사물이 아니라 사물이 존재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계속할게요. 전통 철학이 사물을 눈앞에 있음으로만 보려 했다고 비판하며 실제로 대부분의 사물은요,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손 안에 있음으로, 앞에 봐, 중요한 말 하나 나왔어요. 손 안에 있다라는 거는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말이지, 이거를 다 할 수 있는 말이 뭐였어요?
존재자를 뭐 하는 거야? 경험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요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하이데거는 이러한 주장을 통해서 존재자가 드러나는 방식 앞에 봐. 존재자가 드러난다라는 건 뭐라 그랬지? 존재. 이해됐어요? 존재 방식, 존재. 근데 본문에서는 존재라고 나왔기 때문에 너무 이거에 익숙해지면 안 돼요. 이해하는 용도로만 쓰세요. 자, 존재자가 드러나는 방식이 다양하다. 맞지? 존재가 어떻게 드러날 수 있어요? 그 망치, 못을 박는 존재로서 나랑 관계를 맺은 존재야. 하지만 망가지면 그게 아닐 수도 있어. 관계가 달라지면 다양한 모습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계속할게요. 3단 하이데거는요. 현 존재가 세계를 이해하는 틀인 실존적 지평을 가지고 있고 존재자는 이러한 실존적 지평 속에서 드러난다라고 보았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그는 이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서양의 전통철학. 아, 서양 전통철학 많이 했네 얘들아. 뭘 중요시 여긴다? 이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서양의 전통철학인데요. 지성적 사유를 통해서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는 실체를 탐구하려고 비판했다. 이게 뭐냐면 요게 포인트야.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 얘네들은요. 이성적으로만 생각한다라는 거야. 저 망치를 손에 들고 못을 박아보지 않았어. 경험해보지 않았어. 그냥 눈앞에 있는 망치만 망치라고 보려고 한다라는 거야. 이해됐니? 자, 이따가 더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비판하면서 존재를 현 존재의 경험과 관련지어 설명. 이거 말도 이해되지? 현재를 경험과 관련지어 설명한다는 건 뭐야? 눈앞에 있음이 아니라 손 안에 있음으로 관계 맺고 이 관계가 틀어져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계속할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붉은 꽃이라고 부르는 꽃은 생명인 동물에게는 뭐로 보일 수 있다? 회색으로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이 꽃이 붉다라는 명제의 참과 거짓을 따지는 근거는 감각을 통한 경험이었다. 아까 종이랑 좀 비슷한 계열의 얘기죠? 그는 이처럼 현상을 현 존재의 경험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우리가 현상적인 것만을 만날 수 있다. 얘들아, 현상적인 것만은 뭘 얘기하냐면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로 우리가 사물과 만날 수 있다. 다른 말로 바꿔봐. 관계 맺을 수 있다로 바꾸시면 돼요. 전통 철학의 대표적인 진리론인 대응설은요. 자, 대응설 새로 나왔네. 하나의 논리 명제가 그에 대응하는 실제 사태를 갖고 있으면 참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야 얘들아? 그 어떤 대응설이라는 거는 어떤 논제가 있을 때 그 실제적인 존재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야. 하지만 하이데거는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왜?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사물은 객관적인 실체에만 국한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인 실체에 국한하면 안 돼. 우리와의 만남 속에, 얘들아, 만남 속에서 바꿔봐. 다른 말로 관계 속에서. 다른 말로 또 바꿔봐.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 말 다 바꿔 쓸 수 있어. 만남 속에서 드러나는 존재자. 드러나는 존재자 말 바꿔봐. 존재자가 존재한다. 존재하는 존재자. 요 말이지. 존재하는 존재자. 지금 방금 근데 누구야? 우성이가 말한 것도 맞지? 존재에 대해서 묻는 거. 그죠? 같은 말이니까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현상이 존재의 전부라고 본 것은 아니다. 자, 잠깐만. 여태까지 현상이라는 게 뭐야? 쓸모가 있냐 없냐 요걸로 관계 맺어. 그치? 근데 앞에 봐. 우리는 대부분 사물을 이렇게 관계 맺으면 안 돼. 어떻게 관계 맺어야 돼? 이렇게 관계 맺어야 돼. 근데 사물이 우리랑 관계 맺는 거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해 까지였는데 갑자기 그는 현상을 통해 존재자가 드러나는 동시에 현상과 동일시될 수 없는 존재의 측면이 은폐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뭔 소리인지 선생님 살짝만 설명해. 요 부분만 이해하면 이제 오늘 질문 끝이야. 앞에 봐. 망치 얘기했으니까 망치로 비유를 할게요. 계속. 망치는 뭐야? 존재자야, 존재야? 망치는 존재자야. 이걸 사용하는 나는 뭐야? 존재자. 현존자, 이 자식아. 맞아. 근데 존재자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인간을 현존자라고 했으니까요. 자꾸 익숙해져야 돼. 이 하이데거 단어에. 다시 갈게요. 그 우스갯말 몰라? 하이데거가 독일 사람인데 이걸 다 독일말로 썼을 거 아니야. 쓸 때. 독일 사람들이 말한대. 언제 독일어로 써주냐고. 근데 그 사람들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사람의 세계를. 자, 성아 지금 이게 되게 웃긴 얘기였는데.
이거 모두 쓰면 안 되는데? 괜찮은 거야? 자, 볼게요. 다시 가겠습니다. 내가 무슨 얘기했지? 망치 얘기했지, 그치? 망치는 뭐야? 존재야, 존재자야? 존재자. 그 망치를 내가 못을 박는 용도로 사용해. 이건 눈앞에 있는 거야? 손 안에 있는 거야? 손 안에 있는 거야. 근데 망치가 망가졌어. 망치가 망가져서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됐어. 그렇게 관계 맺으면 나는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 거야? 눈앞에 있는 것으로 관계 맺고 있는 거지, 망치랑. 그래서 이렇게 망치는요, 존재자는요, 존재하는 방식이 나와의 관계에 따라 어떻게 된다고? 달라진다고. 여기까지 완벽히 다 이해된 것 같아요. 그죠? 자,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잘 봐. 내가 망치를 어떻게 관계 맺었지? 망치, 못을 박는 용도. 근데 너희 생각해봐. 망치로 그것만 해? 나는 호두도 깨먹어봤어. 옛날에 아빠가 어렸을 때 덩얼대보러 우리 이제 그런 거 챙기지도 않지만 아빠가 망치로 이거 때론 그 망치로 뭐도 할 수 있어요? 아, 내가 너무 빡쳤어. 애들 막 숙제를 안 해와. 그럼 그 망치로 뭘 할 수 있겠어? 누굴 때려? 내가 누굴 범죄자로 만나. 너희 없을 때 막 가서 내가 뭔가를 놓고 막 부실 수도 있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망치의 쓸모는요, 사실 못을 박는 것만 있는 거? 아니지. 근데 내가 망치와 못을 박는 것으로 관계를 맺어버리면 망치의 다른 기능, 뭐야? 다르게 관계 맺을 수 있는 기능들이 은폐된다라는 얘기야. 그거 이해하고 다시 이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현상을 통해, 현상이 뭐야? 아까 나랑 관계 맺은 못 박기. 못 박기를 통해 존재자, 망치가 드러나다. 존재, 관계 맺는 동시에 현상과 동일시될 수 없는 현상이 뭐야? 못 박기. 못 박기 말고 다른 측면도 있었다라는 거야. 그게 은폐돼 버린다라는 거야. 뭔 얘기인지 조금 이해가 돼요,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 예문이 있었으면 훨씬 너희가 나았을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존재자가 특정한 방식으로 특정한 방식이 뭐였어요? 못 박기로 드러남으로써 다른 존재 가능성 뭐야? 이걸로 현수를 치면 안 되죠? 자, 이 망치로, 내가 아까 뭐 했다 그랬지? 그래, 아니, 호두 까먹는다고 이 자식들 그 좋은 예를 놔두고 호두를 까먹을 수도 있는 건데, 이해됐니? 다른 존재의 가능성이 동시에 은폐된다고 본 것이다. 요 말 이해됐어요? 하이데거는 이제 끝입니다. 내용이 없어요.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철학자, 우리 중간고사에도 큰 영향력을 끼쳐주겠죠? 그 이유는 그가 서양의 전통 철학에 기반이 된 형 이상학을 새롭게 바라보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 존재를 바라보게 했기 때문이다. 존재에 대한 그의 관점에 대해서 현존재를 중심으로 대상을 이해하고, 맞죠? 대상을 부차적인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존재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치. 부차적인 존재자로 여기지 말라 그랬지. 미안해. 대상을 부차적 존재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세계가 객관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인간이 대상과 만나는 과정에서 존재가 드러난다? 자, 이게 뭐였어요, 얘들아?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앞에 봐. 외부 세계와 우리는 분리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얘를 감각하고 인식하고 지각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야. 얘는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야. 나와의 관계 맺음으로써 다양하게 존재하는 방식이 드러나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네, 요렇게 이해하시면 요 말도 이해가 될 거예요. 세계가 객관적으로 주어진 것은 아니고 인간이 대상과 만나는 과정에서 존재자가 드러난다. 맞니, 얘들아? 네, 망치는 이게 우리가 못을 박음으로써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이해됐니? 자, 그럼 요 상태에서 우리가 아까 전에 우리 3번 문제에서 5번 선지 있죠. 객관적으로 주어진 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안 돼요, 얘들아. 이해됐니? 요 마지막 멘트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얘들아 우리가 1번 문제에서 리을과 미음 안 했어요, 얘들아. 리을, 미음으로 가볼게요, 얘들아. 1번에 4번 선지 가겠습니다. 리을이 지성적 사유를 통해서 인간의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는 실체를 탐구하려고 했기 때문에. 맞지? 아까 전에 우리 이 하이데거는 뭐라 그랬어요? 경험을 통해서 관계 맺어야 돼 라고 얘기했는데 이 서양 전통은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이성을 중요시해, 지성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우리 경험 아니고요, 눈앞에 있는 것에 집중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본문에 있는 말이었고요. 자, 5번 가겠습니다. 미음은요, 미음이 누구야, 얘들아? 아유, 전통 철학이네, 대응설이네. 인간의 이게 경험을 바탕으로야? 아니면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이야?
눈앞에 있는 걸로 대상을 파악한다고 했잖아요, 얘들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틀렸습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라고 하는 건 누구의 의견이었어요? 하이데거의 의견이었어요. 자, 그럼 얘들아, 경험을 바탕으로 사물과 관계를 맺는다. 다른 말로 바꿔봐. 경험을 바탕으로 사물과 관계 맺는다. 다른 말로 바꿔봐. 눈앞에 있는 거야? 손 안에 있는 거야? 손 안에 있는 거. 이해됐니? 네. 근데 난 너희가 이 지문을 정말로 이해한다면 너희가 이렇게 너희 스스로도 선지를 아무렇게나 막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 얘들아. 그 정도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얘들아, 우리 2번 문제 갈까요? 2번 문제는 야, 매우 쉬워. 우리 아까 2번에 3번 현 존재 외의 존재자들도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을 제기할 수 있다. 이거 다 특징했었죠. 현재자만. 근데 이렇게 나오면 쉽는데 나중에 여기다가 무슨 보기 박스 갖다 놓으면서 누구는 개미도 존재의 물음을 던질 수 있다고 보았다. 막 이런 글이 나온다고 얘들아. 이해됐니?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하이데거는 찬성할까 반대할까? 개미는 반대할 거야. 그럼 책상은 찬성할까 반대할까? 반대하겠지. 얘는 인간만.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나머지 선지도 빨리 읽어볼게요, 얘들아. 존재 의미에 대한 물음을 탐구하는 것이 철학의 주된 과제. 앞에 봐! 하이데거는 누구? 존재자보다도 누구한테? 존재에 대한 물음. 존재자가 드러나는 것, 존재하는 방식, 존재의 의미. 자, 그러면 2번. 과거, 현재, 미래가 통합된 구조. 괜찮죠? 동시에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4번. 현상을 통해 존재자가 드러난다. 현상을 통해 존재자가 드러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쓸모 있다, 쓸모 없다? 쓸모 있다가 현상이야, 얘들아. 말 바꿀 수 있겠죠? 근데 너희도 이거 이틀 동안 공부하지 않으면 3일째 휘발된다, 이 지식들. 자, 계속할게요. 5번. 죽음을 인식함으로써 물음을 삶의 유한성과, 존재 물음을 삶의 유한성과 관련지었다. 이거 뭐예요? 아까 인간만 할 수 있는 거라 그랬었죠? 자, 이제 마지막, 이제 4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야, 힘내세요. 자, 철수가 자전거, 우리 자전거 아까 얘 들었었던 거 기억납니까? 철수는 매일 아침 등교할 때 자전거를 타고 간다. 얘들아, 자전거를 타고 가네. 그럼 얘들 여기서 현 존재는 누구예요? 철수. 존재자는 누구예요? 자전거. 다 이거 이해되죠, 필기? 철수는 자전거를 객관화된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은 채 등교를 위한 도구로만 인식하고 있다. 손 안에 있는 거야? 눈앞에 있는 거야? 손 안에. 그런데 어느 날 자전거의 체인이 끊어져서 페달을 밟아도 돌아가지가 않았다. 이때 철수는 자전거가 더 이상 학교에 가기 위한 도구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었다. 얘들아,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이 존재자의 존재 방식이 어떻게 됐어요? 다양해졌네. 그지? 나도 힘들어. 이거 발음이 너무. 자, 계속하겠습니다. 자전거를 자세히 살펴보며 자전거의 종류, 재질, 밝기 등을 파악했대. 이건 손 안에 있는 거야, 눈앞에 있는 거야? 도구로 활용하지 않은 거야, 얘들아. 눈앞에 있는 거. 이게 빨리빨리 돼야 돼. 니네 시험 문제에 다른 예문이 나와도. 자, 그 후에 철수는 자전거 수리점에 가서 수리를 한 뒤 다시 평소처럼 이용했네요. 손 안에 있는 걸로 바꿨네요. 이거 지금 잘 보여주는 거지. 혜성아 다 왔어. 관계 맺는 거에 따라서 존재자의 존재 방식이 달라졌네요. 자, 그러면 1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장나기 전에 자전거와 고장난 자전거 모두 다 필요 없고 하이데거 의견이잖아. 하이데거 의견은요, 존재자든 존재하는 방식이든 이거 분리된다고 생각해, 안 생각해? 분리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얘들아.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철수가 체인이 끊어진 자전거를 살펴보며 파악할 때는 눈앞에 있는 거죠. 우리 다 이미 했죠. 3번. 등교를 위한 수단으로만 인식하지 못했던 거는 손 안에 있는 거죠. 이건 쉬웠죠. 자, 그 다음에 4번. 철수가 수리 후에 다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된다는 걸 통해서 도구적 존재는 현 존재와 관계 맺는 방식과 관계없어? 야, 이 여태까지 얘기했던 건데. 동일하게야 아니면 다양하게야? 다양하게 관계 맺을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관계에 따라 이거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 5번 갈게요. 왜 적절한지 봅시다. 자전거가 고장나기 전 철수가 등교를 위한 도구로서 사용하는 거는 철수가 자전거 체인이 끊어진 것을 인식하고 자전거를 살펴볼 때와는 자전거의 존재자가 드러나는 방식이 다르겠군. 야, 이거 어떻게 다른 거야, 얘들아? 등교할 때는 손 안에 있는 것으로 관계 맺은 거고요. 자전거가 고장났을 때는 눈앞에 있는 것으로 관계 맺는 겁니다. 이게 다 통합한 말이네요.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어요, 얘들아? 네, 이렇게 해서 인문지문 1번은 마치도록 할게요. 끊어주시면 됩니다. 그래도